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명숙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70명 중에 70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이분의 경우는 132명 중에 106등을 했고요.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2등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뻘적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의 심려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예,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과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 국정감사 반환점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윤리위에 제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막말 관련한 논란 때문인데요. 신경민 의원님, 이렇게 국정감사 이제 절반 지났는데 여야 의원 7명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거의 처음 아니에요? 처음 네. 들었어요. 윤리위까지 이게 간 게 이제 확정적인데 끝나고 나면 몇 사람 가죠. 근데 지금 딱 중간 반환점 막 돌아서서 하는데 이렇게 숫자 맞춰가지고 3대 4로 지금 맞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참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이번 국감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여야의 그 대치가 대선 3라운드를 지금 방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치기는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납득하기는 국민들이 좀 힘드실 겁니다. 의원은 아닙니다만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의 그 논란이 된 발언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에서 또 했던 얘기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이 발언을 두고 사상의 자유다, 색깔론이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야당에서는 사퇴, 사과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문수 위원장의 단점이라면 피감 기관의 기관장이 자기 생각을 너무 명확히 또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국감에 나와서는 뭐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뭐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극히 싫어할 말은 주로 좀 안 하고 아니면 애둘러 얘기하거나 뭐 이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거의 직구예요. 직설적으로. 완전 네. 돌직구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 신용복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정도 복역하다가 출소를 했죠. 근데 통일혁명당 사건이 그러면 당시에 조작된 사건이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 아니고 조작된 사건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작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또 신영벽 교수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역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통일혁명당의 실체를 모르고 개입이 됐거나 아니면 가담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영복 교수가 출소 이후에 자기가 가담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본인도 주장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국감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웅남 의원님께서는 너무 솔직했다. 네. 또 국감장에서 피감국 기관이 이런 말씀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을 들어보면 뭐 이 노동계의 워낙 전문가라서 인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뭐 노동운동을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그게 네. 35년 전 이야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정치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정치에서 의원이 안 됐을 때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지 또 이 지금의 여당을 탈당해서 또 더 극우 정당에 이렇게 몸을 담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소신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막 내뱉은 말이 있지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으며 그분이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 했는데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은 분이 거의 한 400만, 500만 가까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제자 성공회대 지금 제자가 뭐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면 김일성주의자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문제를 아무리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분은 그 사상 나올 때 전향서 쓰고 나와서 지금 교수를 마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 이야기에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뭐 무슨 기관이냐면 네.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가 힘을 합쳐서 노사정 대타협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그런 기구의 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한다는 건 정말 한참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제는 뭐 또 좀 다시 또 얘기가 나올 테고요. 제가 국회의원 윤리위 제소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수영 의원님. 네. 7명, 여야 의원 7명이 윤리위가 제소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보여주기 아니야? 이런 비판 나옵니다. 왜? 국회 지금 윤리 구성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6월 30일로 기존의 윤리는 이제 해산된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윤리가 구성이 되고 이게 진행되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 뭐 허상을 두고 지금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런 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회가 약간의 여야 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처벌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 도발한 만큼 우리도 되갚는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렇게 굴레, 이렇게 정말 그 계속 그 반복되는 이런 무한 굴레가 오히려 지금 정치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회복을 굉장히 요원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국감은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감이 끝나버리고 나면 다시 이제 뭐 예산 국회로 가지만
여당은 이제 전당대회로 가다 보면은 저는 이러다 보면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끝이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랬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존재감을 이분들이 언어로 과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낭패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과거 국감 때는 보면은 뭐 동물이나 인형 같은 소품들로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센 발언으로 주목을 끌겠다.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그 정치의 존재를 실종시킨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네. 존재의 집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사물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과도한 대응들, 그다음에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에 이런 대응들, 그다음에 지금 윤리위가 구성되지도 않은데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여야가 그 정치 실종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난달에 첫 회의를 했고요. 이달 이제 24일 날에도 그 두 번째 국회 하반기 윤리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하반기 그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잘못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있었군요. 지난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윤리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양 당에서 상대 당에 대한 그 윤리 제소를 4명, 3명 이렇게 도합 7명 했는데요. 네. 아마도 윤리위까지 올라오면 저도 그 사안을 다루는 윤리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피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말은 아니지만 네. 강산주 주식 문제로 이해 충돌 의무 방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또 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즉각도 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이제 뭐 팔아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논리인데요. 네. 이제 이런 게 의원들이 이제 300명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리고 상임위 배정을 하게 되면은 또 그 해당 주식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이해 충돌이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올라와 가지고 네. 이 재산 신고를 할 때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현안으로 올라서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번에 하반기이기도 하고 뭐 또 이번에 재보궐로 등장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서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로만 따지면은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그 심사위원회를 거치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결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재보궐 전에 그 중간에 이제 이 문제의 주식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당 대표도 아니었고 의원도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냥 당원의 신분이었고 공천을 이제 받을까 말까 이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상임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가령 다른 상임위를 가령 과방위를 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국방위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짜고 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말은 그럴듯한데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차원의 얘기가 되지만은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리에 올라가면은 김 의원이 뭐 어떻게 또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일단 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최수영 위원님께서 네네. 보시기에는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네. 설명하시기로는 이게 상임위가 국방위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고 또 팔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매입 시점도 그때는 뭐 당대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었던 적이었는데 법률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주식을 우리가 정부가 계속 그랬잖아요. 주식시장 활황을 위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야 되고 또 그렇게 주식을 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도 살 수가 있죠. 다만 네. 이제 그게 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상임위를 갈 것이니 가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고 지금 윤리위에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충돌되느냐 이제 문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략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죠.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어쨌든 지금 그때 그 경연한 선거에서 굉장히 멘탈이 많이 상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입할 정도로 정말 3프로 TV에서 지난번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전문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인데 네. 다만 그걸 본인이 알고도 국방위를 택했다는 점은 조금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매각을 했으므로 이해충돌의 소지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더 이상 정치 쟁점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갖고 있는 가장 그 강한 멘탈 이런 것,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죠. 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절반 좀 더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